네. 자, 환불 100% 환불이라는 건 품질에 대한 자신감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컨텐츠에 대한 자신감으로 아마 저렇게 결정을 좀 한 것 같은데 좀 여러분. 무모한 거지 사실. 자신감이라기보다 한다 그래서 하라 그러긴 했는데. 자, 한번 무료 체험 해보시고 네, 결정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3프로TV 앱으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영상 아래 그 더보기 설명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빠질 수 없습니다. 매일 뵈야 마음이 편안하게 놓이는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박 이사님과 함께 역시 미국 하락 소식부터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밤새. 그동안에 한 달 동안 많이 이슈화되고 많이 거론됐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용어로 뭐 제가 표현을 쓴 건 아니지만 뭐 배드 이즈 굿이냐 배드 이즈 배드냐 뭐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쁜 뉴스가 나와야지 연준이 좀 완화적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 좋은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악재로 가정이 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 새벽에 끝나. 어제는 제가 이게 뭐 그렇게까지 올릴 만한 뉴스냐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이제 어제 하락분을 거의 반납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2% 하락했고요. 다우는 1%, S&P 500이 1.45%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이렇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먼저 했어요. 이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고요. 전망을 큰 폭으로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3분기 GDP 확정치 발표됐는데 3.2%로 상향했습니다. 3분기에 개인 소비가 양호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연준이 타이트하게 가겠다. 이게 또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간 실업당 청구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도 연준이 긴축에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11월 경기 선행 지수가 마이너스 1%로 나왔는데 예상이 0.4%였어요. 크게 하회했거든요. 네. 나쁜 뉴스지 않습니까? 나쁜 뉴스는 또 나쁜 뉴스대로 자기 방향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좋은 뉴스도 나쁘게 반영하고 나쁜 뉴스도 나쁘게 반영했다. 뭐 이렇게들 오늘 타이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사실은 지금 시장이 반영이 안 된 것들이냐 또는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내용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하나만 말씀드리면 뭐 두 가지 말씀드리면 3분기 GDP 확정치가 3분기 개인 소비가 양호했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물가가 피크아웃 치면서 내려가고 그리고 개인 소비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한다라고 우리가 가시적으로 생각을 한 것은 4분기 들어서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때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간 실업당 청구 건수가 이게 늘지 않죠. 그래서 고용이 타이트하고 굉장히 좋다라고 굉장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업수당을 받으려면요. 그러면 회사에 다니고 있던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노동 참여율 자체가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왜곡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자꾸 이거 갖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경기가 둔화되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표로 가시화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고 모두 다 거의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좋지 않냐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왜곡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즉 해석의 차이가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환율이나 국제 수익률에 큰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뉴스에 의해서 등락이 벌어지면서 종목 움직임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4%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AMD나 엔비디아나 이런 데는 7%, 6%씩 하락했어요. 네, 이렇게 하락한 것을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왜 시장이 실망을 했냐면 설비 투자는 40% 감축하고 인원은 10% 감원한다고 했는데 감사는 기존의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 생산 기업들에서 시장이 바라는 정도의 거의 포기 수준의 적극적인 감산 의지를 좀 기대를 했는데 그게 없었다라는 게 첫 번째 실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약간 낮았어요. 매출액이 보면은 전분기하고 전년 동기하고 컨센하고 비교해 보면은 41억 불이니까 컨센이 42억 불이니까요. 그리고 소폭 EPS 적자가 났거든요. 그런데 전망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36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대폭 낮췄고요. 적자폭도 굉장히 큰 폭으로 낮춰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에서
수개월 내로 고객사의 재고가 개선이 되고 중국의 소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업황이 개선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맨 마지막에 이 표현을 제가 쓴 게 아니고요.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막연하게 기대하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을 좀 쓴 거예요. 야, 근데 마이크론이 세계 3위 네. 메모리 업체잖아요. 네. 야, 근데 매출이 저거밖에 안 돼요? 41억? 41억 달러면 분기에. 분기에 41억 5조밖에 안 돼? 5조 같죠? 아, 삼성전자는 분기에 10조씩 10조씩 벌잖아. 하죠. 예. 이익이.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야, 차이 많이 나네. 예. 그런데 그걸 보셨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뭘 본 거냐면요. 감사는 크게 하지 않고 인원을 줄이고 설비 투자를 40%나 감축한다고 하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네. 부품주들이 더 폭락해 버렸어요. 음. 예, 부품주들이 더 폭락한 것이 영향을 많이 주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시주 전반적으로 4%나 하락을 했더라. 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8.8%나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엔 더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장중에 이제 9%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거 되게 웃긴 게 우리가 테슬라 이거 지금 잡음이 너무 많고 위험해진다라는 얘기가 한 지가 며칠 안 됐지 않았어요? 그게 200달러인데 지금 120달러 선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잠깐 그러면 같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슈에 그냥 넣어놓은 얘기인데요. 테슬라의 공매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올해 수익만 이제 150억 달러. 약 20조 정도 벌었다는 이제 월스트리트 뉴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주가가 급등했을 때 큰 폭으로 손실이 있었겠죠. 장부상 51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했던 이제 기관들 중에 포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서 공매도 비율이 20년에 10% 지금 3%까지 내려져 있답니다. 그런데 그때 계속 공매도를 버텼거나 최근에 고점에서 매도했던 사람들이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과거에 우리 증권사 직원들이 썼던 메신저는 미쓰리 메신저를 많이 쓰거든요. 이게 어제 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무슨 의미냐면 테슬라 공매도자들이 이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났다는 거 보니까 이제 진짜 바닥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서로 웃으면서 얘기들 되게 많이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는 이런 표현을 이제 썼다고 하죠. 공매도 투자자들은 가치 파괴자다. 공매도를 불법 아니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의 뉴스에는요. 테슬라를 포기하지 않은 유일한 그룹이 개인 투자자다. 왜냐? 올해 테슬라를 제일 많이 산, 그리고 개인 투자들이 제일 많이 산 들 보니까 1위는 테슬라더라. 제일 많이 판 데가 누구예요? 기관이죠. 일론 머스크죠. 네, 일론 머스크가 많이 그러네요. 저런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일론 머스크는. 지가 제일 많이 팔아놓고서 무슨. 아유. 그러니까 이걸 많이 먹는 거죠. 제가 테슬라까지 설명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면서 왜 부품주들이 많이 빠졌냐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걸 설명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테슬라 설명을 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첫 번째는 개별 종목의 하락폭이 굉장히 커서 끌어내린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1%, 뭐 2% 이 정도잖아요. 뭐 8%씩 7% 폭락한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테슬라 설명드리면서 테슬라의 공매도 비율이 많이 줄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장중 저점이 나스닥이 3.7%였습니다. 그리고 다우가 2.4%, S&P 2.9%인데 종가를 보시면 네.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게 오면서 하락폭의 반 이상을 회복하면서 반등을 했어요. 마지막에. 그 반등을 왜 했을까요? 저가 매수세? 저가 매수가 아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쇼커버가 나타난 거예요. 쇼커버가. 그래서 급격하게 때린 상태에서 아래에서 쇼커버가 나오면서 반등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의 상황이 이제 시장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공매도 세력이나 이런 이제 연말의 수급전 요인에서 공매도도 때리고 밑에서 이제 쇼커버도 하고 이러면서 개별적으로 종목들의 등락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체적인 흐름은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 그런 것들을 시장이 이제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 이제 상승을 보면서 약간 뭐 아주 세게 상승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후 들면서 점차로 이제 강세로 돼서 코스피는 약 1%, 코스닥도 한 1.3%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의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이유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외국인들이 한 1,000억 정도씩 순매도 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어제는 매도가 없었어요. 네.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투자에서 어제 1조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국내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뭐, 매수로 뭐 들어오면서 배당인가요? 예, 배당입니다. 예, 그러면서 올라왔고요.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매수 유입이 됐는데 어제 상승했던 게 가장 그래도 지수를 이끌었던 곳은 반도체하고 자동차였는데 좀 안타깝게도 어제 미국 시장에서 시장을 끌어내린 것은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어제 오른 부분은 어느 정도 또 다시 상쇄하나 하락이 오늘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통화정책 회의록이 발표되고 미국은 PCE가 발표되는데요. 네. 오늘 일본이 통화정책 회의록에서 지난번에 그 지금 초완화 정책의 일부 변경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오늘 되게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은 지금 3주 연속 하락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종목으로 급락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봉상으로 3주 연속 음봉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단주 한 주 남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미국 시장 열리지 않고요. 그래서 연말에 우리나라는 연말 배당이 하나 있고 뭐 분기 배당이 있고 반기 배당이 있지만 거의 연말 배당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미국 시장은 분기 배당이 있으니까 반기 배당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때도 배당 매수라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3주 연속 후에 반등 시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런 수급적 요인보다도요. 이번 주에 내려오는 그 급락하는 걸 보니까 쇼커버로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관 전문 투자가들이 이번 주에 정리 매매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종목별 등락이 이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아까 그 뉴스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는 뭐 하지 않겠지만은 금투세 2년 유예 되면서 양도세 기준이 10억으로 그냥 유지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조금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억이나 30억이나 얘기를 했기 때문에 15억이나 뭐 13억 뭐 이렇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대기 상태인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 청산을 이렇게 많이 줄여놨지만 뭐 대기된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매도할 개연성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제일 지금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냐면 사실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좀 줄였어요. 많이 20억, 뭐 15억 갖고 있었는데 이걸 많이 줄여갖고 한 9억 5천, 9억까지 줄였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제일 고민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9억 5천 갖고 있는데 만약에 막판에 오르면 막판 주가가 올라버리면 난 10억 이상 가버리는 거야. 그 고생을 하고 팔기 싫었던 팔았는데 그러면 올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주가가 10에서 15% 올라가는 상황이라도 10억이 안 되게 맞추려고 해요. 이거 항상 8억까지 줄이죠. 예,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8억까지 줄여놓으니까 7억 되더라고. 안전하게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 걱정을 마시고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매도가 많이 나오더라. 그런데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조금씩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월요일 날은 말씀드린 대로 미국, 독일, 홍콩 크리스마스 휴장이고 우리는 시장 열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곧바로 27일이 배당 기준일입니다. 28일이 배당일이고 다음 주에는 그냥 폐장으로 가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정리 매매를 이번 주에 다 끝날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그냥 종목별로만 좀 움직인다. 크게 뭐 다음 주에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재정적자 역대 최대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어떻든 이제 경기부양 정책이 이번 코로나 잘 마무리돼야 될 텐데 지금 확진 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걱정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나고 나서는 어떻든 이제 경기부양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이제 시진핑이 뭐 중재 용의가 있다 이런 뉴스도 하나 있었다는 거 참고로 좀 뭐 말씀드리겠고요. 격리 자체를 안 한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 뉴스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는 뭐 1월 9일부터 12일까지 JP모건 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어요. 3년 만에 대면 행사를 하는데요. 이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거 제약바이오도 이런 걸 어떻게 투자해 지금처럼 불안하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거 이쪽에 투자하면 안 돼. 또는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세스에서 우리 시장 영향을 줬나요? 바이오 헬스케어에서 영향 줬나요? 영향 하나도 안 줬잖아. 이러니까 이거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로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이 각 증권사에서 그리고 월가에서 나올 때 내년에 관심 섹터를 얘기할 때 제약바이오 섹터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경기 침체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했던 빅테크들이 주도를 약화됐지 않습니까? 네. 시장 분위기가 경기 침체기로 가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으로 가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별로 그 연관이 없는 섹터로 관심으로 가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혹시라도 좀 여기 이 종목을 뭐 매매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실제로 이들 종목들 중에서는 사실 움직이기 시작을 좀 합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 이벤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눈에 띄는 종목들이 몇 개 있군요. 있어요? 맨 밑줄 한번 보세요. 네, 이 종목은요. 어떤 분이 제 부종 분야 관심 분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대되었거나 실제로 가는 참여하는 기업들 리스팅을 한 겁니다. 맨 밑줄 있잖아요. 그냥 가는 거잖아요. 네, 그냥 가는 네,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겠어요. 미국까지 하물며 돈 내고 간단 말이야. 비행기 타고 그 뭐가 있겠지. 자, 이렇게 박병재 부장님과 오늘 시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네네. 네, 어디 가십니까? 집에 있습니다. 집에 계시고요. 네, 그러면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리 고맙습니다.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